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수는 이렇게 이제 나누는 수, 나눌 수 있는 수,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고, 배수는 어떤 크기를 반복했을 때 반복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크기와 양이에요. 생각열기 보시면 당나무 한 그루로 한지 3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한지를 15장 만들려면 당나무가 몇 그루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한지를 15장 만들고 싶은 거예요. 15장. 한지를 15장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 한 나무 한 그루에 3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15장 만들려면 당나무 몇 그루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이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은 자연스러운 식은 한지를 3장씩 만들 수 있으니까 3장 아이들이 기초적인 생각은 3장씩 계속 이제 멀티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15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거죠. 둘,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이제 15장. 그러니까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다섯 그루 가지면 이제 15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한지 한 장으로 3장 만들고 그럼 2장으로는 3장으로는 15장 만들 때까지 세워보는 거죠. 그럼 15를 활동 1이에요. 15를 두 수의 곱수로 나타내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일단은 이런 지문 자체가요. 우리가 그 문제집이든 책을 읽을 때는 이거를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부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도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냥 문제를 이렇게 툭 주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1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약수와 배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 머리둥절한 거예요. 1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15를 두 수의 곱으로. 여기 보시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예를 들면 3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3 이걸 하라는 건지 애매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네모칸이 길어요. 얘는 좀 작고 그래서 애들이 눈치로 여기에는 조금 더 수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기는 적게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아주 눈치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부적절한 교육 중에 하나예요. 수학을 눈치로 알게끔 하는 거는 전혀 수학적이지 않죠. 그냥 보여주면 되죠. 이거를 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지 교과서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3, 이거는 이제 1 곱하기 15인가 보네. 1 곱하기 15 또는 이게 3 곱하기 5. 이렇게만 하면 애들이 사실은 이게 네모칸 해서 아이들 스스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3 곱하기 5를 해야 되나 5 곱하기 3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혼재돼요. 왜냐면 네모칸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과서에서. 교과서기 때문에. 곱셈식을 이용하여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세요. 곱셈식을 이용하여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시오.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요. 곱셈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너무 빠른 거죠. 어떤 수를 멀티플하면 15가 올 수 있는지 그럼 1부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15가 되기 전까지 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멀티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1을 계속 반복하면 15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배수가 되는 거예요. 1을 반복해서 멀티플하면 반복해서 여러 번 더하면 15가 나오니까 2는 2를 몇 번 반복하면 14, 그 다음에 16이 나오니까 15가 없잖아요. 이거는 2를 멀티플해서 15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15는 이 배수가 아닌 거죠. 3 해보면 15가 나오죠. 5번 하면. 이런 식으로 14까지 해보면 대번에 그 배수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곱셈식으로 해서 배수를 찾아보시오 이런 거는 그냥 너무 빠르게 그냥 편한 길을 답을 맞추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배수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배수 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멀티플 하는 것이지 어떤 양을 계속 반복해서 더하는 그것이거든요. 어쨌건 이 얘기는 15를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 곱셈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러니까 이게 5를 그렇죠?
이 5를 3칸 쌓으면 15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칸 쌓으면 이제 15가 나오죠. 이거 우리가 3 곱하기 5, 15. 직사각형 모양으로 뭔가를 쌓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곱의 결과를 프로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생산물이란 뜻인데 뭔가를 쌓아놓은 모습, 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쌓을 적자죠. 같은 양, 같은 크기를 반복해서 오히려 쌓아놓는 모습, 이게 곱이에요. 곱. 그러니까 배수든 약수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쌓아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밑에 두 개, 베이스를 두 개도 해가지고 15개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가 남으니까. 곱셈식을 이용해 15의 약수를 찾아보시오. 뭐 이런 것도 곱셈식과 15의 약수 관계는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찾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1과 15, 3과 5 이런 것들. 15는 3 곱하기 5를 보고 네모안의 약수와 배수를 알맞게 써보시오. 이제 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과서 기술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설명도 없이 해보시오 해놓고서 나중에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의존성을 강화시켜주는 교과서예요. 15는 3 곱하기 5를 보고 네모안의 약수와 배수를 알맞게 써놓으시오. 15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3과 5는 15의 약수입니다. 이런 건데요. 이런 문장 자체가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 문장은 3과 5는 15의 약수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3은 15를 나눕니다. 3 divides 15, 3 divides 15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수학적 기호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3은 나머지 없이 15를 나눈다라는 거죠. 이런 3은 15를 나눕니다. 그게 약수인 거거든요. 이게 약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3과 5는 이게 지금 3도 있고 5도 있고 두 개의 어떤 항이 두 개의 크기가 15의 공통 약수인 것처럼 하는 건 너무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전반적으로 약수와 배수 이 부분은 너무 그냥 진도가 엄청 빨라요. 어떤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활동 두 번째를 볼까요?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12를 여러 수의 곱. 이것도 말이 안 맞죠. 이거 모국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수의 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수의 곱이라는 게. 그렇죠? 12를 여러 수의 곱. 지금 5학년이잖아요. 5학년. 그러면 뭐 분수도 당연히 했을 것이고 분수뿐만 아니고 뭐 소수라든지 멀티플은 글쎄요. 뭐 여러 수의 곱으로 여러 수의 곱이라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참 언어 자체가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건데 또 명확히 소인수 분해라는 말이 없어요. 소인수 분해라는 말이. 그렇죠? 12는 그러면 몇 곱하기 3? 4 곱하기 3. 그러면 얘도 이제 2 곱하기 2라는 건데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4를 이제 2 곱하기 2 이렇게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수와 배수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또 다시 좀 심화적으로 제대로 된 이제 깊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초등학교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인수 분해를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수는 뭐 12 약수가 된다. 아니면 이 수는 12를 나눌 수 있다. 그렇죠? 3을 멀티플 반복하면 뭐 15를 구할 수 있다. 12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체계성 없이 어떤 개념을 네모칸 쳐놓고서 맞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곱셈식을 이용하여 12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찾아 써보시오.
12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는 애초에 곱셈식 이전을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배수 자체는 곱셈식이 아니기 때문에 1부터 11까지 해가지고 배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곱셈식을 이용한 12 약수를 모두 찾아보시오. 11을 나눌 수 있는 거 1부터 당연히 11까지 11을 나눌 수 있는지를 당연히 찾아봐야 약수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1은 반복하니까 12를 만들 수 있고 2는 2도 12 안에 2가 딱 떨어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거죠. 뭐 3, 4, 5는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이용해 가지고도 곱셈의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 약수와 배수의 관계들을 좀 깊이 있게 뭐 다뤘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12를 여러수라는 게 지금 반드시 제가 해석 불가능하다겠는데 이게 소인수 분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예를 줬네요.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이건 소인수 분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거는 18을 애들이 구구셈으로 계속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9, 28 이런 식의 두 수의 곱으로 당연히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 수로 3개, 4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소인수 분해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 2, 3, 6, 9, 18이 약수이고 18은 이것의 배수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가면은 이 소인수 분해해서 18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거든요. 이거 약수는 당연히 2의 약수는 뭐가 나오면 2의 0제곱, 2의 1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의 약수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의 약수는 이것들이 결합된 형태, 2의 0제곱은 1이죠. 이 결합된 형태로 그래서 2 곱하기 3, 6개가 나오거든요. 6개가 나오죠. 이제 그거는 이 개념 자체는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선 또 이렇게 하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다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왜 약수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좀 약수가 뭐고 배수가 뭐라는 그 느낌, 그 본질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제가 볼 때는 혼란을 계속 가중시키는 어떤 설명들이에요. 그 마무리예요. 24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보고 여러 수의 곱이라기 아까 말한 게 이제 이런 방식의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거죠.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야기해 보시오. 이러면 이제 선행을 한 애들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뭔가를 이제 요령을 익혔을 것이고 안 한 애들은 무슨 말이지?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이죠.